AI 아트 포트폴리오 자격증 과정. 이것은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 지식 정보 체계가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글자나 문서를 통해서 저장을 하였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세계에는 이미지나 영상 그런 3D를 활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컴퓨터나 모바일 시스템으로 해서 삶이 유비쿼터스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거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화두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그 교대나 이런 교직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그것을 교과 과정을 가리키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하나 편찬하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의 이제 교환을 만들고, 그거를 그 책을 만들고 검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떠한 교육부에서 어떠한 교육 정책을 쓰려고 하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해서 더 나아갈 건지, 아이들이 어떤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해요. 굉장히 취지도 좋고 시스템도 좋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아이들은 벌써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해당 아이들은 그 과거의 것을 학습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것을 배워야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배워서 그것을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학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그 아이들은 이 세상, 이 지금 현존하는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무 교육과 격차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립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교과 과정보다는 다양한 이제 그 교육 시스템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해야 아이들이 이제 뒤처지지 않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의 이제 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 삶의 그 패턴이 틀려진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쌓아온다고 생각을 한번 하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얘가 관심 있을 만한 뭐 이런 주제를 찾아줘서 그걸 깊이 있게 학습하고 콘텐츠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흘러간 아이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고 그냥 흘려간 사람하고는, 그런 이제 지식 정보에 대한 격차가 이제 굉장히 벌어지는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그 귀하니까, 아,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미래에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의 그 교육 업에 이제 종사를 했었고, 해당 아이들이 이제
디자인업에서도 한 5, 6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하고 교육하고 접목해서 이러닝 체제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런 지식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제가 이 이제 자격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러닝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량이 그렇게 전환되지 않았어요. 고문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도서관에 그냥 보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환을 시키는 거죠. 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작은 애들은 역사가 짧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의 역사예요. 기독교 그 역사가 서양의 2000년을 끌고 온 거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동양은 다양한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현존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종교가 뒤섞여 있는데 융합되어 있고, 싸우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커다란 막 이렇게 서양에서처럼 뭐 그 피를 부르는 이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소소하게 툭툭 치는 정도의 싸움으로만 되었던 거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석이 그냥 다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좋은 거를 그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 좀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그거를 돈으로 만드는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자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지적 재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이제 개념도 생기고 스스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삶이 윤택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아트 포트폴리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제 전교생을 이제 그 전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거의 이제 뭐 몇백 명이 되니까 컨텐츠를 작은 컨텐츠가 아니라 좀 큰 컨텐츠로 잡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 개의 보물들을 주제로 이제 그 전 세계의 나라별로 이렇게 그 기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테마로 해서 좀 사람을 더 좀 연구하고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거, 뭐 보물 이런 것들을 전시를 했다면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고 나라별로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 토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토어가 발달되었는데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니까 저기 그 중국 요나라 그쪽 위에 예전에 그 흑피옥이라고 만년 이상이 된 그 이런 토 형상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그 토 형상이 가능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탄소 연대 특정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새로운 발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방구대 안각화라는 좋은 그런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때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연구를 좀 그 다른 일 때문에 못했고, 그거를 이제 2010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2020년도 10년 후에 그것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연구 과정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먼저 작업을 하면 이제 카피본들이 이제 들어오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돈이 많고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저 아이템 괜찮다 해서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냥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제 뭐 연구한 것들이 다 무마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할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작권 등록, 디자인 등록해서 자기가 연구할 과제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작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시작점을 찍어야 나중에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이제 특허의 특징은 뭐냐면 방어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공격권이에요. 내 거를 침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침해한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주로 선진국보다는 이런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 거를 모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면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침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씩 그 이제 선진국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행을 해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조차 없다면 나중에 침해 소송이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의 안각화를 이제 주제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주제 테마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서양인들 유럽에서 이제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꽤 큰 자금이 이런 연구에 쓰여지는데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을 보니까 이 모르는 낙서같이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서양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그 철학과 거기에서 상징하는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단지 이런 그림 표현이다, 어떤 동세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그림적으로 이제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동양과 서양을 다 이제 그 수집을 했어요. 전 세계 세계의 안각화를 다 수집을 해서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서 이제 우선 내가 연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답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세계의 안각화를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글씨에 원형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그 글자의 탄생 이전에 여기 안각화에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또 종교학적 제사를 지냈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종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등록이 되고 이제 21년도에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한 거죠. 전 세계 안각화 중에 방구대 안각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표현력은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이제 몽골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표현력이 뛰어난데 여기 안에 있는 한국의 방구대 안각화는 굉장한 다양한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수렵동물, 그리고 해양동물, 그리고 제의식, 그리고 사람,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통합되어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별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조금씩 이렇게 표기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의 특징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방구대 안각화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 안각화를 조사를 했는데
내린 제가 주관적인 제 그 결론은 한국의 안각화가 탁월하다. 그런데 왜 유네스코에 아직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통했는지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딱 살피더니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 등재 심사에 먼저 올라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전 세계의 그 안각화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학적으로도, 그리고 글씨의 원형을 밝혀내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과정은 그러한 눈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남들은 스치고 지나갈 것을 저희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시킬까, 이런 눈을 가지자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공산품들은 기계가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공장이 다 이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가 이제 이런 인간의 아주 그 기초적인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인건비는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남을 일은 이런 그 자기만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분야에 나는 최고야. 최고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이 사람하고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끝나고, 예전처럼 종신 개념의 이런 그 직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해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에 대한 이만큼의 내 저장고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이런 계층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IT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만의 박물관을 만들 수 있고, 그 나만의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을 해서 그것들을 내가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하고,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타인들과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돈의 개념으로 사이버머니라고 하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됐고 어떤 가치의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큰 흐름의 변화의 흐름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기술 과학의 발전에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많은 이제 그 리더분들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40%에서 50%가 돼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그 지식 정보 격차를 이제 하면 직업군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직업군이 틀려지면 소득 격차도 그만큼 벌어지는 거고.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다 고학력자예요. 다들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부 욕심이 많아서 이제 거의 전문대, 대학교는 다 이제 이수한 상황이니까 고학력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학력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IT 업종들을 접목해서 하는 새로운 산업군에 굉장히 적합한 나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나 발전하는 것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트 포토
포트폴리오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과정은 박물관, 미술관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업에서 미술을 전공을 해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니까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을 퀄리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이, 외국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하나를 받으면 기획하고 뭐 그 시안 뭐 여러 개 만들고 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한 달에 걸릴 일들을 한국에서는 뭐 3일 내에 이제 완수해라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들이 당연히 이 뭐 아이디어 발상이나 뭐 할 시간이 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작해서 이제 좋은 거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퀄리티와 그리고 이제 이런 복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복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어떤 컨셉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오래 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머리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뇌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것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과정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을 때의 브레인스토밍,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추출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그 수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한 거죠. 아예 새로운 창조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캐치하는 눈이 발명가의 눈, 그리고 디자이너의 눈, 화가의 눈인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베이스를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을 하는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작품이, 보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색채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고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고급으로 맞춰져 있어야 색감도 거기에 맞는 색감을 뽑아낼 수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고급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만 계속 보면 눈이 거기에 친숙해 있어서 그런 것에 편안함을 느껴요. 싼 거, 저가 이런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고급 문화는 뭐냐면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는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같은 공간인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이 틀리다는 거죠. 놀더라도 시장에서 그냥 시장 바닥에서 노느니 거기 가면은 최소한 뭐 냉난 반응이 잘 되어 있고 시원하고 뭐 이런 화장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거기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내 환경이 어려우면 좀 좋은 공공시설을 통해서 내가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교육을 기본 이제 저희 교육 교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람을 하고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게 되죠. 지금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되게 발전이 되어서 이런 자기가 본 것에 QR 코드를 하면 그 설명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다 둘러보지 못해. 하루 종일 둘러봐도 다 둘러보지 못해. 그래서 계속 박물관도 계속 그냥 놀이터 삼아서 다니면서 요것도 보고 이번 시기에는 뭐 신석기 시대, 다음 시기에는 구석기 시대, 뭐 신라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애들한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뭐를 하고 놀지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를 관찰하고 뭐를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의 미술관 이제 박물관은 이제 최근에 이제 도슨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뭐 시간도 한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관람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많이 좋아져서 도슨트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관람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의 그곳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를 한 거예요. 관람하고 끝나는 것으로는 아쉽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물로 만들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제작을 하자라는 것이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람을 하고 두 번째는 미술품을 제작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나의 지식 정보 저축은행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우리나라의 역사는 5,000년 역사예요. 줄여서 5,000년 역사인데 미국만 해도 10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이 5,000년의 역사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네들이 그 지적 재산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적 재산 하는데 그거를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계 방구대 안각화를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그런 이제 지적 재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에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라는 거죠. 그걸 등록을 시키고 글을 쓰고 콘텐츠를 쓰고 그리고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사이트들 중에서 사진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거 올려서 돈을 받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공짜로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줄었다 그랬잖아요. 기계가 다 대체를 해요. 그러면 인간들이 쌓을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그 표현하는 능력, 이런 그 제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 소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거를 다 국가 데이터로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약간 의미하는 거는 개인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그냥 획일적으로 공무원이나 어떤 하청업체에다가 줘서 했기 때문에 아주 그거를 원천은 있지만 다시 재가공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산업에 쓸 수 없는 아주 그냥 그 원초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적으로 쓸 만한 것으로 바꿔서 올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흔하게 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은 뭐 조사하는 사람 한국의 궁은 어떻고 중국의 궁은 어떤지 뭐가 틀린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동양의 일본의 궁과 한국의 궁과 중국의 궁은 뭐가 틀린 거지? 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사진 이런 것들을
촬영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한 것들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터칭 과정을 통해서 내 저작권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외국에다가 쓸만하게 해서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청소년들 막 그 돈이 없어서 허덕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해서 하면 못해도 한 몇십만 원은 버니까 애들 용돈벌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술도 느는 거고 경력도 느는 거예요. 해당 그렇게 하면서 배우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것이 아닌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하면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스킬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축적해서 나중에 어떠한 경험이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돈은 안 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좋은 일인데 돈까지 벌면 얼마나 금상첨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제 표현 미술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것들을 골라낼지 돈이 될 만한 돈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돈인데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대중하게 어필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이나 이제 뭐 이런 영상 이런 거를 제작을 하고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제 저작권 등록하고 디자인 등록을 교육을 시켜요. 지금 저는 이제 동국대 지식재산학과에서 이 과정을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졸업 논문만 남은 상황이고 다 다른 거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특허하면 되게 어렵고 변리사하면 나하고 좀 거리가 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그냥 그림 하나 낙서 하나 했는데 내가 저작권이 뭔지를 배우고 디자인이 뭔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등록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법도 배우게 돼요. 관련법. 그리고 검색 기능 중에서 가장 그 고급 기능이 특허청에서 쓰는 그 검색 기능이 그 전문가 수준의 검색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그 환경에 내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배운다는 거죠. 내가 그냥 그림 하나 그린 거를 법도 알고 그런 저작권도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식 재산으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요즘 아이들이 막 게임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그런 것에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사람한테는 안 좋은 요소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이 굉장히 메마르게 되고 타인의 공감 능력이 결여가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까지 다 종합적으로 저희 과정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요. 아이들이 갤러리 온라인 갤러리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 전시도 같이 기획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
학생하고 이렇게 전문가 과정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교육 시스템은 이제 현재에 있는 이제 미술 교육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런 체제를 전환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 표현에 대해서 테크닉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나는 그림 그리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실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했고, 그리고 꾸준히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소수 정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과 공모전 그리고 공동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높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재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나 카드 뉴스를 제공을 해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해서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1급, 2급 그리고 강사 과정 그런 과정 때문에 아이들을 어머니가 학습을 시키고 둘이 아이와 이제 어머님이 같이 자격증을 받아서 어머님은 그거를 통해서 강사 과정을 가고 아이는 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돼서 그 과정을 자기가 다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제작입니다. 상표권인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상표를 제작을 하는 거죠. 브랜드를.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별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별명 틀리고 그때 시기별로 이제 그 별명들이 틀려지잖아요. 그것을 고급스럽게 말한 것이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인식하기 쉽기 위해서 제3자의 이제 분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브랜드로 나의 가치를 아니면 나의 이런 비즈니스를 알리는 것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내 브랜드를 써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만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 제작과 이제 명함 제작 과정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미술 이론과 감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하는데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이제 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돼서 자기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구나.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해외로 유학 갈 때 가장 이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학을 가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이 왔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외국인들이 더 한국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에 있으면 내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국자가 되면 뭐예요? 한국에서 벌써 배워서 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이야 뭐 IT가 막 발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한국을 알려야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이 큰 문제점이 되었는데, 이런 어릴 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면 내가 그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외국에 이제 그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그 순수 회화 같은 경우는 그 장학금을 이제 국가가 내요. 그래서 자기 돈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방대 미대를 보내느니 차라리 유럽에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등록금이 면제이니까 생활비만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차피 생활비랑 등록금을 줘야 되고, 미술 같은 경우는 거의 의대 수준으로 등록금이나 재료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면 해외 가서 좀 좋은 이제 귀족 학교에 보내면 훨씬 더 그 전시의 기회도 얻고 좀 더 고급의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외로 나가는지를 모르고, 나가려고 해도 포트폴리오 제작하는데 강남에서는 한 20작품 만드는데 뭐 적게는 2천에서 몇 천만 원씩 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더 선호하는 거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좋아해서, 얘가 이렇게 좋아해서 꾸준히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과정은 취미가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로 연계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술 표현은 미술이 기본으로 해서 뭐 디자인과 동양화, 그리고 이제 만들기, 공예,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그리고 공공미술, 그래서 이제 여러 친구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제 공공미술을 합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품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작하고 디자인한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구류, 그리고 뭐 에코 가방 뭐 이런 데하고 다 결합을 시켜서 옷, 티셔츠, 그리고 뭐 모자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가 그거를 네이버 스토어나 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전 과정들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방구대 안각화는 그냥 그 벽에 있는 낙서인데 원형 모양이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원화를 그 서예로 제작을 했고, 그것을 다시 일러스트로 제작을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그 이 안각화들을 다 분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연구하려면 제 세대가 아니라 제 후세들한테도 계속 이것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대에서 뭐 몇 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후세에 계속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형으로 만들었고, 이걸 공예 상품의 패턴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의류나 아니면 뭐 그 포장지라든지 뭐 다양한 것에 이것들이 그 활용돼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교육과정은 그 진로학습센터,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창의력 교육,
발명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문화센터, 힐링센터, 외부 강의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남부 걸스카웃 연맹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한 거죠. 안각화를 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국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 저희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을 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디자인이고 그것을 응용한 상품들을 만든 거죠. 일반적인 상품들이 그냥 그 상품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예술과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예술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품들이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냐면 명품들도 계속 그 이제 모조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값어치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결합을 해서 한정 판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는 가치 있는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 이런 좋은 나무로 성장을 하는 거겠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그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공방이라든지 미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방 창업에 대해서 컨설팅과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러리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카페나 레스토랑에다가 저희 컨텐츠만 접목을 시키면 갤러리 카페로 창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아티스트라는 이제 해외의 가장 큰 경매 플랫폼인데 여기에 화랑으로 입점되어서 이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5분의 이제 그 전속 작가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여기 골드아트 갤러리 인천 쪽으로 시설들을 갖춰야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이제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한국 프로젝터 협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이제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박물관과 미술관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는 이제 1일 특강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 아트 포트폴리오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진로 아트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이거 관심이 있고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런 것이 걱정이 되시면 이런 과정 말고도 저희가 따로 이제 준비된 서포터즈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강 신청도 받고요. 1대1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